자, 이번에는 SK증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네. 자, 김신 SK증권 대표가 증권업계 최장수 CEO로 꼽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다라는 평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인물인지 먼저 좀 이분 살펴볼까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원래 SK 쪽 인물은 아닙니다. 그 87년에 쌍용증권 입사해서 현대증권 대표 이사까지 했습니다. 하고 지난 2014년부터 SK증권 대표 이사를 좀 맡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10년이 돼가죠. 예, 예. 임기가 원래 내년 2023년이죠. 3월이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 전까지는 쭉 이렇게 뭐 연임을 쭉 했었는데 최근 뭐 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좀 최장수 어떤 CEO의 어떤 타이틀을 내려놓지 이번에는 않겠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업계 최초의 채권 브로커 출신이다라고 예. 하던데요. 채권 브로커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좀 증권사 대표를 맡고 지금 뭐 8년째, 9년째 지금 CEO를 직을 좀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SK증권이 사실 SK그룹에서는 분리가 됐습니다. 예. 시간이 2018년인가요? 예. 2018년에 분리가 됐는데 예. 아직도 SK 간판을 달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거를 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015년에 SK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주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이게 모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었습니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SK그룹과의 어떤 관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로고 행복날개입니까? 그것도 지금 쓰고 있고 지금 2023년까지 SK 어떤 로고로 좀 쓰기로 돼 있는데 예. 뭐 앞으로 뭐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양측이 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SK 계열사들 기업 공개를 좀 맡아서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SK 계열사들 뭐 회사채라든지 발행의 어떤 주관사를 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모펀드에서 2018년에 인수를 해서 분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그 위기 순간에도 CEO를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연임에 조금 빨간불이 켜졌다. 이유가 뭐 혹시 따로 있을까요? 우선 그럼 이쪽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재무 쪽 뭐 유동성 부분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실적이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예. 예. 사실 뭐 최근 뭐 정부사다 보면 실적이 다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정권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런 레고랜드발 그 부동산 PF 그쪽이 좀 빨간불이 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SK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에 좀 힘들었지 2014년부터 뭐 흑자 성공했고 흑자에 계속해서 행진을 이어왔던 CEO였는데 이번에는 좀 피해갈 수가 없었군요. 근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SK증권의 어떤 대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의 성격상 소위 말하던 단기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1, 2년의 짧은 기간의 어떤 그 수익성을 중시합니다. 물론 그 전에 뭐저 김신 대표가 많았던 회사의 어떤 그런 수익 창출에 공헌을 했지만 단기간에 최근 어떤 1년간 실적이 안 좋으니까 좀 그러니까 대주주로서의 어떤 그런 권리를 행사하면서 조금 이렇게 대표 자리를 좀 물갈이하지 않겠냐는 그런 관측이 뭐 이쪽 정권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좀 안 좋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뭐 저축은행을 인수를 하면서 좀 채무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있게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정부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소형 정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PF 쪽에 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1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뭐 강남권 아파트만 하더라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러다 또 레고랜드발 어떤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쪽 그 부동산 PF 쪽에서 어떤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모펀드가 사실상 SK증권의 이제 대주주인 격인데
그렇다면은 사모펀드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할 것이냐. 예. 근데 내부에서는 사실 예.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취재를 하면서 사실 뭐 정권계 쪽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SK 쪽 입장도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SK 쪽에서는 좀 정권 쪽에 대해서는 사실 뭐 좀 낙관적입니다. 예. 왜냐 이게 뭐 옛날 SK 계열사 시절하고는 조금 다르다. 물론 어떤 그런 대주주가 어떤 그런 대주주의 어떤 그런 권리를 행사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SK 계열사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로서는 또 SK 계열사하고 관계가 있는 김신 대표를 그 자리에 그대로 앉히겠다는 게 예. 이쪽 뭐 SK 정권 쪽 내부의 분위기고. 내부의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바깥쪽에서 보는 거하고 내부 분위기는 조금 이렇게 결이 다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쪽 정권계 쪽에서는 결국 김신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냐. 그리고 별도 거의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뭐 8, 9년, 거의 10년째인데. 그렇죠. 최장수 CEO죠.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다른 인물로 교체하지 않겠냐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예. 있고. 한 사실 기자님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저도 약간 이렇게 좀 정권계 쪽 이야기가 뭐 나오는 관측하고 좀 그쪽에 좀 하고 비슷한 쪽에 좀 관측을 둡니다. 두고 우선 SK 내부에서도 사실 김신 대표 말고도 뭐 SK 계열사하고 어떻게 접점 맞출 수 있는 인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을 좀 사모펀드 쪽에서 찾아보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관측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결정이 내릴지 예. 좀 지켜보고요. 자, 한원식의 마켓 리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